이게 3분의 20 나오거든요. 오케이, 완전 됐다. 그리고 내가 막 핑크도 만들고 그래서 친구 때도 웃지 마. 물리 잘하세요? 물리? 진짜 못해. 어쩐지. 어쩐지. 지금 뭐 하는데? 이거 어쩐지야. 물리. 속도거리 그쪽 아니야? 그 정도는 하지. 거짓. 속도 못하는 사람 있어. 저요. 가속도 아니야, 가속도. 아, 그거 누가 내가 몰라요? 몰라. 저도 그건 알아요. 아, 이제 완전 알아요. 아, 이제 완전 풀 수 있어. 이제 뭐 풀죠? 거속시로 푸는 거 아니야? 거속시로 푸는 거 아니야? 그걸 나 머리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는데. 아, 이따 풀어보실래요? 혹시 나 장인이었어? 내가 어디까지 했네. 내가 5분 안에 못 풀면. 진짜 머리 그렇게 오래 장인이야. 걸리는데? 진짜 바삭바삭하게 장인. 아, 오케이. 3분. 3분? 아니야, 우리 분홍 이거 다 맞겠지? 자, 이대로 보는 나 거. 살짝 단순 노동. 네, 영상 이대로 보는 거. 단순 노동.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시멜로도 자자자자자자 이제 중도 나가보자. 자자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지수함수. 자, y는 a의 x제곱 이런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x가 이런 식으로 지수 위에 올라타 있으면 얘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요놈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총 몇 개 있는지 알아? 일단 1차 함수 직선이죠. 2차 함수 포물선이죠. 3차 함수 아직 못 그리죠. 4차 함수 못 그리죠. 그리고 3차 함수 평행한 직선이죠. 또 뭐 있어? 그치, 유리함수 전교 기준으로 대칭해서 그리면 되죠. 그리고 그치, 무리함수 시작점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4개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러분은 총 5개 그려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 추가돼요. 6개 지수함수. 그리고 다다음 시간쯤에 하나 더 추가돼요. 아, 다음 시간이구나. 로그함수. 그래서 이제 7개까지 다루는 상황이 되고 이제 다음 쯤에 이제 3개 정도 더 배워요. 사인, 코사인, 타젠트. 그럼 이제 10개. 이제 10손가락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지수함수를 그려볼 건데,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일단 A의 조건이 필요해요. 자, A가 1은 아니에요. 왜냐면 A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Y는 1의 X제곱이지. 그럼 1을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야. 그래서 상수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1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의 X제곱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을 여러 번 곱하면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얘도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상수. 그리고 A가 음수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 얘들아,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있어요. 자, 얘는 정의가 되긴 돼. 언제 되냐면 X가 자연수일 땐 정의가 돼. 그리고 얘가 0이거나 뭐 음수 정수까지도 정의는 돼요. 근데 마이너스 2에 4분의 1제곱 이런 거 있었니?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면 4제곱근 마이너스인데 4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 유리수 지수가 우리가 없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음수일 때에 대해서도 x가 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음수일 때도 우리가 지수함수로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고 a가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밑에 조건 같은 경우에는 1이 아니고 0보단 커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예를 들어 한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 자, 이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점을 하나씩 좀 찍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x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y값은 2지. 그래서 1,2를 지나고요. 그리고 2,4를 지나고요. 3,8을 지나고요. 4,16을 지나고요. 5,32를 지나고 얘는 10,만 돼도 2의 10제곱이 1024 완전 뚫고 지나가지. 그래서 완전 급격하게 커져요. 그리고 0, 어디 지나? 2의 0승은 1이지. 그래서 일단 얘는 0,1을 지나고요. 음수도 집어넣으면 자 2의 마이너스 1승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역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일, 2분의 1. 그 다음은 마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 작아지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점점 커졌네. 점점 작아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점들을 다 연결했을 때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모양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바라보셨을 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좀 완만하게 증가할지 몰라도 여기선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띠는지 한번 볼게요.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예를 들어 2분의 1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점으로 파악을 해보자. 1, 2분의 1, 2, 4분의 1, 3, 8분의 1 이런 식으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겠지. 그리고 요 놈은 0, 마찬가지로 어디를 지나요? 1 지나는 거 보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8, 16, 32 이런 식으로 2, 4, 8, 16, 32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밑이 1보다 크면 점점 커지는 증가함수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밑의 크기에 따라서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실제로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한다 생각해봐. 그럼 점점 당연히 커지겠지. 그리고 1보다 작은 수, 0과 1 사이에 있는 수, 뭐 예를 들어 0.5를 계속 곱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감소함수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얘들아 x가 점점 커져. 그러면 얘는 점점 작아지는데 지구 끝까지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얘는 어디에 계속 가까워지게 되냐면
분모는 계속 커지지.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니?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하지. 근데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음수가 될 수 있니?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왜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양수분의 양수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얘는 절대로 음수도 될 수 없어서 얘는 무조건 0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0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놈은 점점 작아지기는 하지만 누구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점근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을 갖게 된다. 어떤 점근선? y는 0이라는 점근선. 왜냐면 y가 0이 될 수 없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극한도 배웠으니까 살짝 극한으로 생각해 보면 x가 점점 커지면 이 x제곱은 점점 커지겠죠 당연히. 그럼 얘 무한대로 가지 않겠니? 그럼 무한대분의 1이잖아. 무한대분의 1은 뭐야? 0이잖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x가 커지면 얘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그러니까 얘가 그 큰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근선을 갖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기는 작아지는데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만나지는 않고 점근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점근선 y는 0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근선을 갖는다. 근데 점근선은 몇 개 있냐? 유리함수와 다르게 하나만 존재해요. 가로 점근선 하나만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정리해드릴게요. 자,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정의역.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엔 x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정의역이에요. 자, 일단 우리 x는 지수죠.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했어?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자연수였지만 지수에 0도 들어갈 수 있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 다 들어갈 수 있었죠. 실수 범위까지 다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실제로 x에 대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단 하나도 없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바라보시면 돼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치역 정리해 드릴게요. 자, 치역 같은 경우엔 y값, 함수값이 된 것들. 함수값은 지금 위로는 한없이 커지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누구 밑으로 못 내려가? 0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0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0보다 큰 값만 치역이겠지. 그래서 치역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좋아요.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증가함수 조금 표현을 우리 적어드릴게요. 증가함수 같은 경우엔 x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y값이 위로 가는 거. 그리고 감소함수 같은 경우엔 x가 커질 때 y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함수야. 그래서 y값은 작아지는 함수.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x1과 x2랑 비교해봤을 때 x2가 더 커. 그러면 함수값을 비교해보셨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커야겠지. 이게 증가함수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x가 클수록 y가 더 크다. 감소함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x가
y 값은 더 작아져야 됩니다. fx1과 fx2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작아? fx2가 더 작은 거지. 그래서 부동 방향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증가함수면 부동 방향이 일치하고 감소함수면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비어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가로선을 그어봐.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여기서도 가로선 그어보면 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1대1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엔 1대1 함수입니다. 모든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 혹시 알고 있니? 1대1 함수 표현. x1과 x2가 다르면 좋다. 뭐가 다르다? 그치, fx1과 fx2도 다르다.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에 뭐 추가해야 돼? 뭐랑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걸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그냥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치역이랑 같아져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정리하시면 되냐?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항상 지나는 점. 자, A가 2일 때도 그리고 2분의 1일 때도 둘 다 어디 지났어?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 써놓은 데 있지. 얘도 0,1, 얘도 0,1 지났죠. A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얘는 0,1을 지납니다.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A의 영승이 뭐니까? 1이니까. A의 영승은 항상 1이죠. A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을 지나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면 여러분은 지수에다가 누구 대입하시면 되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0 대입하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조금 변형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점근선은 우리 아까 정리했죠? 점근선 누구야? y는 0. y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y는 0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 x축. 그래서 얘가 x축이긴 합니다. 근데 x축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y는 0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자, 6번 내용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왼쪽 지워도 되니? 자, 6번 내용은 뭐냐면, 자, 얘들아,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였어? A가 1보다 크면 점점 커지는 증가 함수죠. 그러면 1보다 크면 뭐 2도 1보다 크고 뭐 3도 1보다 큰 건데 2랑 3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그 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을 너희가 그래프로 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2의 x제곱부터 그려볼게요. 2의 x제곱은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리시면 돼요. 점근선은 y는 0이 되도록. 자, 그러면 3의 x제곱 한번 그려보자. 일단 얘는 어디를 지나? 얘가 지금 0,1 지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지. 3의 영승도 1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1을 지나요. 자, 근데 얘랑 얘 그래프는 x가 1일 땐 얘는 2였지만 얘는 x가 1일 때 3이니까 1,2 얘는 1,3이니까 좀 더 위에 있겠지. 그리고 얘는 2,9
27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의 x제곱보다 더 위에다가 y는 3의 x제곱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음수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얘는 마 1, 어디 지났어? 2분의 1 지났지. 얘는 마 1, 어디 지나? 3분의 1 지나지. 2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3분의 1이 더 밑에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2분의 1 지났지만 지금 이 빨간 선은 3분의 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더 밑에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위에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위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면 안 돼. 교차해서 여기서는 위에, 여기서는 아래. 기준이 되는 건 0,1. 그래서 0,1은 당연히 지나겠지만 반드시 교차해서 그리셔야 돼요. 지금 누가 더 가파르니? 3의 x제곱이 더 가파르죠. 그래서 빛이 클수록 가파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감소함수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감소함수. 예를 들어 y는 2분의 1의 x제곱, y는 3분의 1의 x제곱.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이것부터 봐봐. 일단 얘들아,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써도 괜찮지. 2분의 1은 2의 역수니까 2의 마 x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은 3의 마 x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2의 x제곱과 2의 마 x제곱은 x 대신에 마 x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슨 대칭? 이제 y축 대칭. 여기도 y축 대칭. 이렇게 말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방금 있었던 이 모양을 이 y축에 대해서 뒤집기만 하면 돼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2분의 1의 x제곱 있을 텐데, 뒤집는다 했으니까 빨간색이 위에 있었죠? 여기가 지금 더 위에 있도록, 그리고 교차해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식이 y는 3분의 1의 x제곱, 요 자식이 2분의 1의 x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누가 더 가파르니?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3분의 1이 더 급격하게 내려가죠. 근데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면 클수록 가파르다.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가파르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밑이 클수록 가파르지가 않아요. 밑이 클수록 가파른 건 증가함수일 때인 거고,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밑이 오히려 작을수록 가파라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괜찮고, 구분짓는 게 좀 헷갈리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써놓은 표현이 있지. 누구와 멀수록? 1과 멀수록 가파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1과 멀어질수록 더 가파르다. 어렵니 표현? 쉽지? 얘들아 2랑 3 중에 누가 더 1이랑 멀어? 3이 1이랑 더 멀죠? 3이 더 가파른 거지.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더 1이랑 멀니?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3분의 1이 더 멀죠? 1과 먼 건? 1과 비교를 해봤을 때 3분의 1이 더 멀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가파르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러분이 증가냐 감소냐 따지는 건 언제 증가했어? 1보다 클 때. 언제 감소였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의 모양은 위치 결정을 할 텐데, 그 밑은 1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1보다 얼마나 더 머냐, 얼마나 더 가깝냐에 따라서 가파름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엔 단순 대입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fp 플러스 q 같은 경우엔 x 대신에 p 플러스 q를 대입하시면 돼서 얘는 a의 p 플러스 q 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fp는 a의 p 제곱, 그리고 얘는 a의 q 제곱. 둘이 곱했을 때 같냐? 같죠? 그래서 같으니까 기억은 맞다. 괜찮니? 자, 니은 무슨 함수냐 물어본 거야 이건? x가 클수록 함수값도 큰 거니까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 지수함수는 항상 증가함수니? 아니죠. 밑이 1보다 클 때만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니까 얘는 틀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디귿은 이런 표현은 처음 보는데요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이거 뭐 만들까? 우리 대우 한번 만들어 볼까? 대우 만들어 보시면 결론을 부정해서 x1, x2가 다르면 가정을 부정한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무슨 함수? 1대1 함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괜찮아? 그러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무조건 1대1 함수였지. 그래서 디귿은 맞다. 괜찮네. 자, 5번 슬쩍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기억 FEP 같은 경우엔 A의 2P 제곱이죠. FP는 A의 P 제곱이죠. 이거 의 제곱이죠. 답니? 지수 법칙에 의해 같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니은 0과 1 사이에 있대. 지수함수가. 그럼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인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x2가 큰데 함수값이 더 큰 거니까 이거는 증가함수냐 물어본 거 아니야? 부동호방이 반대해야지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 생각에 디귿이 좀 막혔을 것 같은데, 자, 디귿 한번 보자. 일단 만약에 대입해서 풀었다. 아주 잘하신 거긴 한데, 자, 디귿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번만 해볼게. 자, 만약에 대입해서 푼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 아마 대입으로 해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엔 A에 2분의 P 플러스 Q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엔 2분의 A의 P제곱 더하기 A의 Q제곱이죠.
이 둘에 대해 크기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부등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안 봤나? 여긴 합이죠. 두 수의 합. 그리고 P 플러스 Q 만들려면, 지수의 P 플러스 Q 만들려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은 곱, 합, 곱. 합과 곱에 대한 부등식. 산술기하.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산술기하로 좀 엮어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산술기하. 그래서 지금 2분의 a의 p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q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좀 바꿔주시면 이 합은 항상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이 루트 하신 다음에 둘의 곱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a의 p 플러스 q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산술기하 쓴 거지? 괜찮아? 그럼 루트 4분의니까 얘 날라가죠. 그럼 이 자식은 뭐가 되냐면 a의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p 플러스 q.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에다가 뭐만 곱하면? 2만 곱하면 2 안 곱해도 되나? 얘는 얘보다 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긴 등호가 없네.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냐 안 하는 상황이냐만 따져보면 되는데, 등호 언제 성립했어? 둘이 같을 때. 근데 문제에 P랑 Q가 같다 돼 있어? 다르다 돼 있지. 그럼 A의 P제곱과 A의 Q제곱도 다르겠죠. 그래서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은 다르기 때문에 등호는 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등호가 이렇게 쓱 빠져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디귿은 만족하죠? 실제로 이 합이 이 곱보다 더 크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자, 디귿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자, 대입해서 푸는 게 조금 불편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볼록성에 대해서 좀 따져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하다. 볼록성. 자, 봐봐. 얘들아, 지수함수는 어떤 볼록일까?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지죠.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지죠. 맞니? 자, 증가함수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하지. 얘도 감소함수 지금 봐봐. 아래로 볼록하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야, 얘들아. 증가해도 아래로 볼록이고 감소해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아래로 볼록인 게 별로 안 와닿는다는 친구들 있던데, 만약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하는 증가는 어떻게 그려야 돼? 그치,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위로 볼록하게 감소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얘랑 얘는 둘 다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이놈은 실제로 볼록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어떤 볼록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봐봐요. 자. 증가함수를 한번 해볼게. 아래로 볼록한 증가함수. 자, 얘가 지금 fx가 a의 p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P라고 해보고 여기가 만약에 Q라고 해봤을 때 자 2분의 P 플러스 Q는 뭐야? P와 Q의 중점이지.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중점의 함수값 아니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이것은 중점의 함수값이다. 그러니까 P와 Q의 중점의 함수값.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P와 Q의 중점 오케이. 중점 P와 Q의 딱 정중앙 대략 한 이쯤 아니? 2분의 P 플러스 Q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2분의 P 플러스 Q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죠. 여기가 요거예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시연이 괜찮니? 자, 그리고 오른쪽 얘 이제 해석해봐. 얘 뭘까 생각해보면 FP 함수값과 함수값을 더해서 이루어놨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 아니야? FP와 FQ의 중점이죠. 맞아? 그럼 이 우변은 뭐로 해석하시는 게 맞냐면 얘는 함수값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중점의 함수값, 오른쪽은 함수값의 중점. 엄연히 다른 표현이야. 자, 그러면 함수값 봐봐. P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지금 P에서의 함수값이고요. Q에서의 함수값은 여기가 지금 Q에서의 함수값 아니니? 따라왔어 여기까지. 그럼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은 대략 어디 있겠어? 얘와 얘 사이 어딘가에 한 이쯤에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둘 사이에 한 중점 되는 한 요점에 2분의 FP 더하기 FQ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솔직히 누가 더 커? 얘가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구나. 무슨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건 아래로 볼록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위로 볼록이면 반대가 더 큽니다. 근데 오늘은 볼록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딥하게 다루고 싶진 않아서 아래로 볼록만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솔직히 나는 그냥 방금 나랑 했던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누가 더 큰지 좀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물론 난 한 번 외운 건 까먹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가 더 크면 아래로 볼록, 반대가 크면 위로 볼록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고요. 근데 외워도 사실 이게 자주 안 나오면 금세 까먹거든. 그래서 나도 그냥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서 좀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적분 2까지 가야지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해서 실제 정의를 배우거든. 이게 실제 정의야. 아래로 볼록이 정의예요, 이게. 함수값의 중점이랑 중점의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가. 그래서 미적분 2까지 갔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산술기하로 접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 외우는 방법 벌써까지 깨달았어? 그래서 이건 기억해두자. 얘들아, 지수함수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다. 이건 알아둬야 된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진짜 저번에 잘 쓰고 저번에 자 이제 y는 a의 x마 m 플러스 n에 대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해봅시다. 자 일단 유저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의 x제곱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지금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고 y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요 식이 되는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자리에 뭐가 왔냐? x마이너스 왔지. 그리고 y자리에는 n만 넘기면 y 마이너스 온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이동을 한 거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래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행 이동할 때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함수.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면 얘도 당연히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감소함수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가 된다. 그러면 결국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되는 건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뭐가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냐? 지수함수는 무슨 선이 있었냐면 점근선 하나가 있어요. 점근선이 바뀌어요. 점근선. 자 원래는 0이었던 점근선 y축 방향으로 n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점근선이 뭐가 되냐? n이 된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엔 그래프를 이렇게 점근선 먼저 그리시고 y는 n이라는 점근선 먼저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y는 n이라는 점근선 먼저 그리신 다음에 미친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1보다 큰 상황.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y는 n이라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감소함수로 그리시면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감소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근선은 여기와 여기 중에 이 상수함처럼 보이는 이 n이 점근선인 거 보이지? 그래서 이 상수함이 점근선 처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왜 점근선이 되는가 살짝만 이해해보면 이거 살짝 이해해볼 필요는 있다 얘들아. 자.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는 y가 n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안 만나는 거니까. 자 얘들아 y가 n이 되려면 이 왼쪽에 있는 요놈이 뭐가 돼야 돼? y가 n이 되려면 여긴 0이 돼야 되지. 얘 0 될 수 있니? 0 될 수 없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절대로 n이 될 수 없지. n보다 무조건 클 거 아니겠어? n에다가 조그만한 값을 더해줄 테니까 무조건 양수가 더해질 테니까 그럼 n보다 큰 쪽에만 그려지는 거니까 아 n이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는구나. 이해돼? n보다 위쪽에 그려지겠구나. 따라와 봤어? 아 그래서 요 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습 한 번만 해보면 뭐 예를 들어 y는 뭐 2분의 1에 x마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프 만약에 그리신다면 점근선 누구?
마3. 그래서 마3을 점근선으로 해서 얘 증가 감소.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 그래서 감소함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내리면서 그리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이제 대칭 이동해 봅시다. 자, 대칭 이동이 좀 중요합니다. 지수함수에서 가장 헷갈리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대칭 이동. 자, 일단 첫 번째 x축 대칭. 자자자, 일단 밑이 1보다 큰 거 기준으로 할게요. 얘가 지금 증가함수인 y는 a의 x제곱이 있는데요.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 x축에 대해서 뒤집으시면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요렇게 내려가겠지. 따라왔어요? 자, 일단 증가가 어떻게 됐어? 내려가지. x축 대칭하면 증가가 감소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감소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증가가 될 테니까 증가가 감소가 되고 감소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을 한번 하면 증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증가가 감소가 된다. 그리고 볼록성도 우리 좀 디테일하게 따져봤을 때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증가했어?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지. 아볼이 지금 보면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 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 아볼이 위볼이 된다. 괜찮아요? 그리고 식도 우리가 한 번만 써보면, 자, x축 대칭이면 누구 대신에 누굴 쓰시면 돼요? x가 아니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되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y를 쓰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버리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괜찮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a의 x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무조건 음수지. 무조건 음수니까 x축 아래에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자, 두 번째 y축 대칭. 자,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증가함수로 다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증가함수인 상태에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살짝 안 맞네. 잘 그려보세요. 자, 일단 확인해 볼게요. 증가, 얘는 감소.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가가 감소로 바뀌겠죠. 근데 볼록성에 대해 따져봤을 때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얘도 아래로 볼록이죠? 볼록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볼록성은 유지된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증가가 감소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식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면, 자, y축 대칭은 누구 대신 누구? x 대신 마x. 그러면 얘는 y는 a의 max 제곱. 따라왔지? 자, a의 max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역수인 a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그래프를 원점이 0,0 기준으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 와닿니?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원점에 대칭하고 있는 모양 아니야? 괜찮니? 자자자자 봐봐 이게 무슨 함수였어? 점점점 커지는 증가함수였지. 원점 대칭하면 똑같이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감소함수 그려도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똑같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증가가 증가, 그러니까 증가, 감소, 유지된다. 원점 대칭하면. 자, 근데 얘는 어떤 증가냐?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얘는 어떤 증가야?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지. 그러니까 지금 아볼이 위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증가하는 모양새는 달라진다. 대칭을 했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원점 대칭에 대해서 식으로 한번 써봤을 때 x 대신에 마x 쓰시고 y 대신에 마y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a의 마x 되고. 괜찮니? 자, 그래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아볼 위볼 다 떠나서 증감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 자, 원래 얘 증가였어.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딱 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딱 하나 붙으니까 증가가 감소가 됐죠. 얘도 볼게요. y축 대칭. y축 대칭 보시면 a의 x제곱, 얘 증가였지. 근데 x에 지금 마이너스 딱 하나 붙으니까 증가가 뭐가 됐어? 감소가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붙으니까 증가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몇 개 붙었냐? 마마 2개 붙었지. 그러면 한 번 붙일 때마다 증감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증가였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어서 감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어서 증가. 그러니까 얘가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붙을 때마다 증감이 바뀐다. 하나 있으면 바뀌는 거고 2개 있으면 바뀌었다가 또 바뀌는 거니까 원성특구돼서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지된다. 자, 그럼 이것 통해서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자.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연습 지금 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실 텐데, 물론 어떻게 대칭 이동했는가로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겠지만 나랑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뭘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오로지 점근선이랑 증가 감소로만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일단 점근선은 매우 파악하기 쉽지. 얘 점근선 어디야? 5점. 이게 점근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y는 오라는 점근선이 있어요. 자, 다 따라와봐. 이해할 수 있어. 자, 일단 위치 3이네. 증가 감소. 증가지? 근데 마니까 증가가 그냥 유지되죠. 감소 증가돼서. 그래서 지금 얘 증가가 그대로 그냥 증가해요. 마 2번 붙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지? 자, 그럼 어떤 증가냐 생각을 해보셨을 때 봐봐 이놈은 오기준 위에 그려질까 아래 그려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얘들아 3의 x제곱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3의 마이너스제곱. 이거 양수야 음수? 이거 일단 양수죠. 3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음수지. 그럼 5에서 지금 음수가 지금 붙었으니까 얘는 5보다 크니 작아? 5보다? 얘 마이너스니까 5보다 작겠죠? 이해돼? 여기까지? 5보다 작으니까 얘는 5보다 아래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5보다 아래 그려질 텐데 어떻게 증가해야 5보다 아래 그려지는데 여기가 점근선이냐? 위로 볼록하게 증가해야 돼?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해야 돼? 그치, 위로 볼록하게 증가해야지만 이 y는 5를 점근선으로 갖지 않겠니?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해버리면 뚫고 지나가죠. 뚫고 지나가면 정근선이 아니야. 전면으로 가까워지는데 안 만나야지. 이해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y는 2분의 1에 마x 플러스 1 플러스 2.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려고 지금 불 사르고 있다 지금. 자자자, 점근선 어디야? 2점. 그래서 일단 점근선 y는 그리신 상태에서 자 증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2분의 1이면 감소죠.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으니까 증가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증가하냐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일단 얘는 2보다 커 작아 생각해봤을 때 이놈은 지금 양수죠. 그럼 2에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지금 2보다 당연히 크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2보다 위에 우리가 증가함수를 그려야 하는데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리시면 돼요.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뚫고 가잖아. 이해돼? 됐지? 연습해.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얘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냥 이제 2분의 1이 원래는 이렇게 감소하는 애였는데 뭐 마x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이거의 치명적인 그게 뭐냐면 일단 x축 y축을 그려야지만 생각하는 게 편해지고요. 근데 x축 y축 안 그리고도 나는 너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 한 번만 그려. 십 15초 뒤에 같이 해볼게요. 미안해. 아이 잔다, 아이 잔다. 잘 자라. 자, 같이 해볼까? 자, 일단 점근선 어디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시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위에 그릴까 아래 그릴까 생각해보는 건 일단 요놈이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 됐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작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래에 그리셔야 돼요. 자, 근데 증가냐 감소냐 따져보셨을 때 3분의 1이면 일단 원 상태는 감소함수지.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도 붙고 x의 개수에도 붙었으니까 지금 얘는 유지돼서 감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냐 위로 볼록하게 감소냐 생각해보셨을 때 점근선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감소해야 되지 않겠어?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면 이렇게 뚫고 가버리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이해되니? 좋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그래프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 혹은 지수함수가 나는 좀 어려웠다, 그래프 그리는 거 살짝 헷갈렸는데 이제 조금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뭐 그래프를 꼭 안 그려도 되는 문제라고 해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프는 좀 자주 그려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도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세요. 됐어? 자, 해볼까요? 자, 일단 y는 2의 x제곱을 y축 계층하시면 x 대신 yx 붙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의 형태를 먼저 맞춰주시면 2의 마이너스 1승 얘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얘를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 x마인 y 대신에 y마 n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y는 2분의 1의 x마 m 플러스 n 이렇게 써도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놈과 요놈이 겹쳐진다 했으니까 두 식이 같다는 얘긴데 그러면 n은 일단 4가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m 값도 구해보시면 일단 8을 변형하셔야 돼요.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역수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1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을 때 x 빼기 3. 아니. 그러면 m은 몇이다? 3이다. 요놈과 요놈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m은 3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8 곱하기 2의 x제곱, 이 8이 곱해진 게 언뜻 보면 우리가 1차 함수 관점 혹은 2차 함수 다항함수 관점으로 봤을 땐 8이 곱해졌으니까 뭔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것 같지? 아니니? 그러니까 x, 8x 기울기가 8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진다, 급격해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8이 곱해지는 건 그래프의 모양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위치만 바뀌어요. 어떤 위치가 바뀌냐? 얘가 2의 세제곱이 됐지. 그러면서 x 플러스 3이 됐지. 얘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할 뿐 그래프의 모양은 전혀 안 건드린다. 그래서 지금 얘는 x축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그리고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y는 9에 3의 x제곱이 있다. 이 9만큼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야. 어떤 이동?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가 3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지? 이건 어때? y는 5 곱하기 3의 x제곱.
9가 곱해지든 5가 곱해지든 사실 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에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근데 얼만큼 이동했냐? 일단 5를 이제 뭐로 표현하시면 되냐? 3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자 봐봐 얘는 3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위에다가 뭘 써주시면 되냐? 3을 5로 만들어주는 지수 누구야? 3을 5로 만들어주는 지수 로그 3의 5 아니니? 이거 뭐야? 5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5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로그 3의 5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의 5, 로그 3의 5는 대략 1점 몇 정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점 몇 정도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둡시다. 이거 은근히 좀 가끔 내신에서 헷갈리게 출제가 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해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나랑 같이 한번 좀 뜯어봅시다. 좀 필기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좀 따져볼게요. 자, 얘는 2의 x 플러스 1승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2의 x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얘는 마 1만큼, 마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의 모양이 이동만 한 거예요. 따라갔죠? 자, 니은. 니은이 살짝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요놈에 대해서 마삼이 곱해졌으니까 그래프 모양 바뀌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에요. 근데 얼만큼 이동했는지도 우리가 이젠 알 수 있어요. 3을 뭐로 바꾸고 싶어? 2로 바꾸고 싶지. 그래서 일단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먼저 쓰신 다음에 2를 3으로 만들어주는 지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1, 3이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로그 2의 3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일단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 대신 마y가 붙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무슨 대칭? y 대신 마y니까 일단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있는 걸로 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충분히 겹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왔어?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도 한번 해보자. 자, 디귿은 y는 2의 2x 빼기 2. 자, 얘 같은 경우엔 2로 지금 묶어버리면 이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의 제곱이니까 4의 x 빼기 1승.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밑이 원래는 2인 지수함수였는데 밑이 4인 지수함수가 됐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같아 달라? 다르죠? 누가 더 급격해?
밑이 4인 놈이 더 1과 머니까 급격하죠.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과 모양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밑이 똑같이 2였다고 다 같아지는 게 아니야. 실제로 누구에 대해서 밑을 따져보셔야 되냐? 그냥 오로지 x에 대해서 밑을 따져보셔야 돼요. x의 밑은 2의 제곱 4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8의 x제곱이 있어. 얘는 사실 2의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 밑이 2인 지수함수냐 밑이 8인 지수함수냐 바라보셨을 때 x의 밑으로 보셨을 때 2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8의 밑으로 보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x의 개수는 항상 1로 유지시키신 상태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알겠지? 마지막으로 리을 해보시면 리을은 뭐 어렵지 않죠? y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2의 마x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마x가 들어간 걸로 봐서 무슨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한번 한 다음에 플러스 3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빵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평행 이동, 대칭 이동으로 되는 거고 니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신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8번에 1, 2번 한번 금방 할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1번, 2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은 항상 점근선부터 파악하세요. 점근선이 지금 마3이네? 그러면 상수항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지. 얘 상수항 P는 똑같이 마3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만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디지나? 지금? 0,0 원점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0,0을 쏙 대입하셨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x에 0, y에 0 집어넣읍시다. 그럼 0은 3의 a제곱 마이너스 3. 그럼 a는 몇? 1이어야 되는 거지. 괜찮죠? 자, 2번. 자, 지금 점근선이 마이네. 그럼 마찬가지로 상수항인 b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놈은 마3,1을 지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y에 1 대입하시고 x에 마3 대입하시면 2분의 1에 a 마3 마1 따라왔어요. 그럼 마1 넘어가면 2가 되고 그럼 2는 2분의 1에 a 마3 제곱. 근데 2는 2분의 1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승. 그러면 a 마3이 마1이랑 같은 거니까 a는 2가 돼야 돼요. 괜찮나요? 자 3번이 아니라 9번으로 마무리합시다. 9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일 1분만 더 생각해보고 같이 볼게요. 같이 볼까? 자 일단 아마 이 문제를 풀다가 아 조건이 좀 모자른데 라는 생각이 든 친구들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조건이 좀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엔 함수가 몇 개 나와 있어? 2개 나와 있지. 자 얘네들은 사실 뭐 어려운 형태는 아니기는 하지만 자, 두 함수가 나와 있다, 문제에. 한 문제에 두 함수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두 함수에 대해서 좀 관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칭이동 관계죠. 혹은 평행이동 관계죠.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어떤 대칭이동으로, 어떤 평행이동으로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인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거를 좀 파악해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생각보다 쉽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얘랑 얘 같은 경우엔 위치 3으로 동일하지.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럼 어떤 이동을 했는가 살펴보셨을 때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x 빼기 2가 되니? 이렇게 가려면 x 대신 x 빼기 3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빼기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x 빼기 2가 되죠. 따라왔어.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이동의 관계냐?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관계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되게 쉽게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a라는 점이 쪼로로로로로로 3만큼만 나면 이 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가 일단 3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길이 같다 했으니까 요 길이도 3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A의 Y좌표니까 일단 A의 좌표를 이제 미지수로 좀 표현을 해놓을게요. 지금 A의 좌표는 전혀 아는 게 없죠. 그래서 T, 3의 T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C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표현을 해볼게. 자, C라는 놈은 A랑 X좌표가 동일하죠. 그래서 똑같이 T, 자, Y좌표 비교해 보셨을 때 자, 얘 Y좌표에서 3만큼 내려간 게 얘의 Y좌표지. 그러면 A의 Y좌표인 3의 T 플러스 1승에서 누구를 뺀? 3을 뺀 게 C의 Y좌표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C라는 놈이 지금 이제 어떤 함수 위에 있냐? Y는 3의 X 빼기 2 이 함수 위에 있죠. 그러면 대입해볼까 이제? 자, 그러면 X 대신 T, Y 대신 요 놈을 대입하시면 3의 T 플러스 1승 빼기 3은 3의 T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3의 T제곱으로 다 우리 바꿔서 쓸 수 있지 않아? 얘는 3 곱하기 3의 T제곱 요 놈은 넘어갔을 때 3의 마이너스 2승 누구? 9분의 1 그래서 빼기 9분의 1 곱하기 3의 T승 이게 지금 넘어가면 3이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9분의 몇이? 26이 3의 T제곱과 곱해졌을 때 3이구나. 괜찮아? 끝났다. 그럼 3의 T제곱은 뭐가 돼? 26분의 27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냐면 A의 Y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A의 Y좌표는 3의 T 플러스 1제곱이죠. 그래서 3의 T 플러스 1제곱은 방금 구한 거에다가 누구만 곱하면 돼요? 그치? 3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3만 곱해서 26분의 8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일단 오늘 대수 부분은 어디까지 해오시면 86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페이지 86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좀 쉬다가 우리 55분에 이것도 다시 할게요.